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역시 재고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 학습 목표 및 내용으로는 구매 관리와 재고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어떤 재고를 하는데 구매를 어떻게 잘 하느냐. 구매를 적절하게 하면 재고 관리가 되는 거죠. 구매를, 그러니까 매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매입. 그건 잘 사야 되는 거야. 응? 잘 팔다는 거는, 잘 판매를 한다는 거는 잘 사야 된다는 거하고 가요. 그래서 재고 관리의 핵심은 구매 관리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잘 사면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잘 사야 잘 파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라는 거는, 구매는 잘 사는 거다. 최적의 자재 구매를 위해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매 관리야. 그래서 어떤 매입 관리하는 거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잘해야 되는데 이 구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이러한 역할이다. 그래서 구매라는 거는 적절한 거래선이어야 된다. 자기가 아는 거래선, 자기 지인, 아니면 어떤 백으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뭐 물건을 사준다든지 공급업체를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적절한 거래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 어떤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에 어떤 장수 사과를 한다. 아니면 문경 사과만을 한다. 그럴 때 장수 사과의 어떤 품질, 문경 사과의 어떤 품질만을 취급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어떤 가격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이게 출렁거리니까 자 어떤 어느 시기에 상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필요한 수량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조달하기 위한 언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 그러면 적절한 거래선인데 공급업체를 그러니까 상품을 협력업체를 거래처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첫 번째는 입찰에 의해서 상품을 살 때 입찰에 의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명 경쟁에 의해서 여러 사람 중에서 산다는 거죠. 아니면 제한 경쟁, 협의에 의한 방법, 수의 계약, 누구하고 정해놓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냐면 입찰에 의한 방법은 입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정한 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그래서 공고해서 입찰 등록을 하면 입찰해서 개찰하고 낙찰 계약선으로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품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상품을 어떤 품목이 어떤 일반적이라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사는 거가 가장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겠죠. 지명 경쟁은 어떤 사람을 지명해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입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한 경쟁은 자본금 2억 이상, 공사 실적이 얼마 이상, 납품 실적이 얼마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만 제한해서 입찰하도록 하는 거지. 협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품목을 구입하려 할 때 어떤 구매자가 적당한 건지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구매한다. 수의 계약은 이제 기술이라든지 품질, 구조, 가격, 납기 등에서 현저하게 어떤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럴 때 수의 계약으로 하는 대신 협상해서 좀 가격을 낮춘다든지 구매 방식은 집중 구매하는 한 번에 많이 일괄 구매하느냐 분산 필요할 때 그때 사느냐 이런 거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집중해서 일괄 구매한다. 분산 구매한다.
이 집중 구매하면 장점은 대량 구매로 가격이 조건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장 조사든지 거래처 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구매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근데 집중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거에 대한 단점은 만약에 구매 비율로 자주성이 없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A 부서부터 Z 부서까지 취합해서 사지 않고 대략 필요한 양을 다 샀을 때 A, Z 부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품질을. 그죠?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뭐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긴급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조달 기간과 운임이 증가된다는 거죠. 집중 구매를 하게 되면. 분산 구매는 필요할 때마다 자주자주 사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성 없는 품목이라든지 가격차가 없는 품목,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사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산 구매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의 장점은 자주적 구매를 하고 긴급 수요에 유리하고 본사 방침과 다른 자재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지. 구입처와 거리가 먼 경우에 적절하게 구입할 각 필요할 때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조금씩 사는 거니까. 재고의 유형을 보여요. 재고의 유형은, 그러니까 재고 관련하는 재고의 유형은 원자재일 수도 있고, 재고품일 수도 있고, 완제품일 수도 있고, 원자재는 원재료, 제조에서 원재료를 구입한 원자재일 수도 있는 거죠. 완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제품. 재고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상품은 원자재이고, 어떤 상품은 완제품이고. 근데 재고 발생의 요인은, 재고가 발생되는데 재고는 구매 부분 요인, 영업 부분 요인, 연구소 요인, 생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재고 발생은 구매 부분에서의 재고가 발생되는 요인은 대량 구입에 의해서 유리한 가격이라든지 조건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사다 보니까 재고가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재 수요라든지 공급의 불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발생되는. 영업 부분의 재고는 영업 안에는 미확점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미확점인데도 선행 구매를 한다든지 수요 예측을 불확실한 판매 예측이라든지 판매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재고가 남지 않은데 판매 예측을 잘 못하면 재고로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소 부분의 요인은 설계의 오류라든지 설계 변경. 생산 부분에는 불량률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생산한다든지 계절 품목의 경우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고 관리가 된다. 재고 비용의 유형은 뭐냐? 재고 비용에도 유형이 있는데 주문 비용이 많이 드는 자재 구입 비용, 주문, 검사, 운송, 주문 비용이 주문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재고 비용은. 그 다음에 재고의 또 준비 비용, 농업이라든지 원료 준비, 유지 비용, 재고를 유지하는 재고가 생김으로써 유지되는 비용. 이거는 이자, 창고료, 보험료, 또 재고 부족 비용이 있어요. 품절로 인한 기회 손실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재고 비용이에요. 재고 비용은 재고 주문 비용, 유지 비용, 부족 비용, 총 재고 비용이라는 건데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어떤 재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고 관리는 과제가 있다. 총 재고, 총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일회에 얼마만큼 주문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후 경제적 발주량이라는 문제가 이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시 다음 기회에 한 번에 얼마만큼씩 발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막 차떼기로 발주할 거냐, 아니면 한 박스씩 발주할 거냐. 이거는 이제 판매량이 어떤 유통업 같으면 판매량이 얼마 되느냐, 또 창고에는 출고량이 얼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일 출고량이 규칙적이다. 그러면 입고가 매일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불규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회 주문량은 얼마나 할 건가. 그 다음에 언제 주문하는 건가. 발주 시기. 창고에 재고가 있을 때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발주하느냐. 언제 주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발주점이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매주 금요일 날만 발주하느냐.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발주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언제 발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고 수준을 유지할 때 발주. 창고에 어느 정도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지. 그 외 유효 수요, 가수요, 특별한 수요에도 고객 서비스에 어찌됐든 그 대처하는데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전재고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 매일 신라면을 한 박스 파는 집과 신라면 7박스 파는 집의 안전재고는 다르다는 거지. 매일 한 박스씩 팔면 한 2박스 있으면 되지만 하루에 7박스씩 파는 집에는 그래도 한 7박스 정도 있어야, 하루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구매 관리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집중 구매와 구매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구매 관리가 재고 관리다. 매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집중 구매 방식과 분산 구매 방식이 있다. 집중 구매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많이 사는 거. 분산은 필요에 따라 사는 거. 이거 이제 품목은 주로 어떤 품목? 전사 공통 품목이라든지 표준 품목, 수요가 많은 품목, 구매량별 가격 차이가 큰 품목, 많이 사면 깎아주는 거, 이런 거는 집중 구매해야 되겠죠. 분산 구매는 시장성 품목, 가격차가 없는 품목, 언제 사도 소량 소액 품목, 그 다음에 사무, 소품, 수리, 그러니까 수리 부속품, 이런 것들은 분산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중 구매의 장점은 대량 구매로 가격이 유리하고, 단점은 어떤 비용이, 조달 기간과 운임이, 긴급 조달이 어려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장점은, 분산 구매의 장점은 자주적 구매, 긴급 수요 경우에 유리하고, 구매 수속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데, 단점은 구입 경비가 자주 하니까 많이 들고 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사 방침과 다른 자재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너무 자주 구입하니까 어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를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